1분 시술로 누구나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얼굴 전체 밸런스도 맞고 내가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얼굴도 이뻐지고, 그래서 많이 추천들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뼈 위에 올리기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는 피부 밑에다가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 울퉁불퉁하게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조직들 모두가 괴사가 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ES의원의 박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와 관련해서 동안시술의 필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오게 되면요, 우리 얼굴에 심부 지방은 로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부지방이 처지는 그런 상황에 노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심부지방이 로스가 된 부위에 볼륨을 리플레이스 해줄 수 있는 재료를 집어넣는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노화가 된 것을 가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필러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화가 오면 뼈가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뼈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튀어나와 보이고 뼈가 흡수가 되는 부위들은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노화의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눈 밑과 팔자, 그리고 이마와 턱 같은 부위들, 그 주변은 튀어나와 보이고 해당 부위는 심부지방의 로스 플러스 뼈의 흡수에 의해서 볼륨이 작아져 보이는 부분, 이 부분들 필러로 교정해주기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톡스와 필러 이 두 가지를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톡스는 마비시키는 주사입니다. 표정을 짓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표정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름을 생기지 않도록 해주거나, 근육을 많이 써서 볼륨이 늘어나 있는 턱 같은 부위에 마비를 통해서 근육 볼륨이 줄어들게 해서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보톡스가 마비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고요, 필러는 말 그대로 세우는 볼륨인데요, 젤리처럼 생긴 이 필러를 볼륨을 채웠으면 하는 그 부위에다가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러가 되겠습니다. 필러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누구나 시술을 받아도 되고요, 애초에 생긴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윤곽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러를 시행할 수 있겠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노화의 추세에 맞춰서 항노화 효과를 위해서, 동안 시술을 위해서 필러를 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러는 당연히 피부가 얇은 사람에게도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필러를 주입하는 위치는 뼈 위에 올리기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는 피부 밑에다가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시술 경험치가 많지 않은 경우에 피부 밑에 주사를 하는 경우에 울퉁불퉁하게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필러 제제들은 다 녹일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것은 아닌데, 하지만 애초에 필러의 경험과 시술 경력이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첫 시술부터 만족스럽게 문제되지 않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필러 부작용은 혈관 부작용입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것인데요, 혈관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혈관이 없는 곳에 필러를 주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 하필이면 바로 혈관 안에다가 필러를 주사하게 되는 경우는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피부 조직들 모두가 괴사가 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필러의 주입 양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압력에 의해서 폐와 통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은 역시 흔하게 보고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시술함으로써 모두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부작용은 면역 반응인데요, 코로나 때처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필러나 다른 기타 보형물을 외부 물질로 갑자기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필러를 맞은 부위가 붓거나
혹은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면역 반응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될 것이고 바이러스로부터 좀 극복을 하는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면 그 시점에 필러를 녹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필러라고 하는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감염으로부터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분의 1 아주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러를 시술할 때는 필러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연간의 공부와 연구 끝에 이 공간에 들어가면 필러는 안전하고 혈관으로부터 자유롭게 시술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마든 눈 밑이든 팔자든 턱이든 그 스페이스를 제대로 공부하고 찾아서 시술을 한다면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페이스는 어떻게 시술을 하더라도 혈관으로부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위거든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서 시술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내 얼굴에서 딱 한 부위만 필러를 맞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누구에게나 눈밑을 권하겠습니다. 눈밑은 심부 지방이 로스가 되고 쳐져 내려오면서 가장 많이 인지되는 볼륨이 부족한 영역인데요. 필러를 정확하게 주의만 해준다면 1분 시술로 누구나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박적 이해가 충분한 의사 선생님한테 시술 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눈밑 필러 꼭 한 군데 해야 된다면 검토해 보십시오. 애교살 많이들 하시는데 애교살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표정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안면이 상당히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엄격한 그런 이미지가 되거든요. 이때 중안면의 길이 비율을 상당히 짧게, 그래서 얼굴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시술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얼굴 전체 밸런스도 맞고 내가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얼굴도 이뻐지고, 그래서 많이 추천들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 밑 다음으로 필러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팔자를 권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마와 무턱, 이렇게 네 부위를 권해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술은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부분에 어떤 볼륨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도록 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랜 경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선생님이 충분히 나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 필러 시술을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곳에서 병원을 오랫동안 유지하셨다면 믿고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 얼굴을 잘 안전하게 만족스럽게 필러 시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필러와 관련돼서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신촌 ES1의 박상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